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이 장 막판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죠. 자, 뭐 어디 글 보니까 리밸런싱 편입했다는 것 자체가 승인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라고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신 분이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긍정적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다른 투자자들 현혹시키지 마시고요. 자, 그냥 시총 규모가 증가해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품목화가 보류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측에서 CRL을 수령하는 날입니다. NDA에 대한 CRL은 17일 날 수령을 했고 사소한 시설 문제라고 답변을 했죠. 실제로 CRL은 임상시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아주 큰 요인이 될 때도 있지만 약을 만드는 시설에 화장실이 더럽다던가 아니면 약을 만드는 공장에 동선이 좋지 않다던가 이런 사소한 이유로도 문제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NDA에 대한 17일 CRL은 사소한 문제로 해결이 쉬워 보인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BLA에 대한 CRL을 31일에 수령하게 되는 건데 항서제약 측에서 BLA에 대한 CRL 질의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게 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사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전처럼 사소한 문제라면 다시 기대감을 받게 되겠죠. 제조시설의 문제만 아니면 됩니다. 자, 지금은 리보세라닙의 승인이 좌절된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가장 큰 이유인 CMC 문제가 해결이 쉬워 보인다. FDA가 별거 아닌 문제를 문제 삼았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만큼까지라도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기대감이 소멸하면 거래 자체가 이전처럼 아주 극소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면 이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140억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최근을 보면 거래대금이 3,500억, 3,200억, 4,000억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매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항서제약이 CRL을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 진입자나 추가 매수, 물타기 등을 하시는 분들은 낮아진 주가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높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하고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만 봐야 된다. 자, 기대감에 들어온 매수세는 승인까지 지켜보지 않는 수급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현재 정황상 긍정적이지만 FDA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예단하고 매매하는 도박의 스탠스로 접근하기보다는 근거를 확인하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자, 차트를 봤을 때 매물벽이 이 공백의 자리에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 선을 그어놓은 수평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에 매물이 일부 쌓이고는 있지만 오늘 일부 소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2, 3거래일간 쌓였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중앙에 캔들이 위치한 모습입니다. 거래도 동반됐고요. 자, 현재 이 자리에 매물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항받고 내려왔지만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다면 매물은 소화되고 저항벽을 깨트리면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EIR 관련해서 31일 날 EIR이 나온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떤 문제도 없었을 시, 그러니까 FDA에서 어떠한 지적도 없었을 시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EIR은 CMC 인스펙션 이후에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라고 보면 되는데 HLB는 CMC 실사에서 문제가 있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EIR 최종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NAI, VAI, OAI. 이 부적격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OAI만. 자, 근데 FDA에서 CMC 실사 때 지적사항이 있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폼 483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걸 발행하게 되면 신청서는 15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FDA는 그 답변서를 추가 검토 후에 EIR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날 EIR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31일 EIR은 기존 예정 사항이고 CMC 실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청사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 2개월 내 혹은 6개월 내로 EIR이 발행이 되는 거죠. 자,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뭐냐? 자, 클래스 1의 경우 보안 사항이 경미한 경우로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그리고 클래스 2의 경우 클래스 1보다는 우려가 된다는 경우로 제출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은 EIR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날인 거고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한 후에 FDA와 미팅을 통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 후에 재제출, 그리고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2개월 내 또는 6개월 내에 문제가 해결되면 승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만약 사측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클래스 2로 6개월 내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대 기한이 6개월인 거고요. 보완 후 재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 기대감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폼 483 있죠. 자, 폼 483 같은 경우 대부분의 제약사가 거치는 과정일 정도로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겪어왔던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답변서 제출과 EIR에서 적격을 맞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리보세라닙의 CMC 실사는 23년 8월에 실시했고요.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FDA의 CRL 내용에도 리보세라닙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캄렐리주맙의 CMC 실사는 23년 12월에 실시를 했고 폼 483 발행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EIR은 발행되지 않았죠. 이게 12월 실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세 차례 상호 확인을 했는데도 EIR이 발행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EIR이 발행되지 않으면 FDA에서는 CRL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런 경우 CRL의 구체적인 보안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요. 캄렐리주맙의 폼 483에 대한 항서제약의 답변서 검토가 끝나고 EIR이 발행되고 결과가 적격 등급이라면 즉시 승인 처리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HLB와 항서제약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EIR이 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CRL이 발행되겠구나. 이거를 HLB와 항서제약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고 소설이지만 계획된 거 아닌가. 자, 기업이 대놓고 이용을 했다, 주주들을 기만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FDA 승인 과정 중 CRL이 발행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받아왔으니까. 여기서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캄렐리주맙의 EIR 발행 지연으로 CRL이 발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기업과 협력을 하거나 뭐 공존하는 세력 혹은 CRL 발행을 예측한 세력이라는 집단이 기대감을 폭락시키는 전략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 이 CRL을 도구로.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흘려들으셔도 됩니다만 FDA에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너무 과하게 빠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예정된 CRL에 페닉스를 유도했다라는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단하고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승인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마인드는 도박입니다. 도박. 약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 FDA에서 약효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은 5월 17일 날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이용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CMC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퍼실리티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약 및 의료기기에서 퍼실리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제조소 혹은 연구소 등의 장소를 일반적으로 칭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조 설비의 경우 보통 머신이나 이퀴먼트라고 하고요. 자, 항서제약 측 임원이 경미한 퍼실리티 문제라고 HLB 바이오 포럼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설비의 문제가 아닌 사소한 마이너한
제조소나 연구소 등의 이 장소에 관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모 인스펙션.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중이 높았던 옥타파마라는 기업의 발팍사. 자, 얘네는 승인됐습니다. 자, 비중이 다소 낮은 H1B의 리보세라닙은 안 된다. 자, 그것은 FDA 규제감독국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CMC 이슈가 마이너한 퍼실리티 문제가 맞다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FDA에게 직접 문제점을 이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비 문제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설비 문제가 아닌 마이너한 별거 아닌 문제라면 정말 사소하게 일처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 카톡방에서 더 빠르게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텐데 타점 같은 경우에는 재료 관련해서도 근거를 말씀드리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도 함께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입장 코드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